자, 그런데 90%의 의뢰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? 뭐야, 변호사요?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좋은 변호사 안변입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떤 착각이 있습니다. 아주 비싼 유능한 변호사를 딱 선임을 하면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아무리 어려운 사건에 휘말렸다 하더라도 이 변호사가 기적적으로 승소하거나 무죄로 만들어준다,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. 마블 영화로 예를 든다면 이 형사사건이라는 악당, 이 빌런을 변호사, 마블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이 변호사가 나타나서 해결해주는 이런 상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소송에서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. 변호사가 아니에요. 자, 패소해서 징역을 가는 것도 누구예요? 바로 여러분입니다. 이 소송과 관련해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변호사가 아닌 여러분이라는 점이에요. 변호사는 가이드에 불과합니다. 자, 반지의 제왕으로 예를 들자면 간달프에 해당하는 거예요. 모든 어려움과 그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절대 반지를 취해야 되는 그 프로도는 누구다?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. 자, 내가 주인공인 건 알겠어. 근데 맹점이 뭐예요? 그 주인공이 법적으로 무지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혼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난관들을 헤쳐갈 수가 없어요. 가이드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이 상황인 겁니다. 자,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 직면한 이런 형사소송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유능한 가이드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 잘 해야 된다,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요즘 그래도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변호사 처음에 선임할 때는 여기저기 찾아보기도 하고 꽤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. 유튜브에도 이런 게들 많이 나오니까. 자, 그런데 90%의 의뢰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뭔지 알아요? 이 선임할 때까지는 신경을 진짜 많이 써. 근데 한번 선임하고 사건을 변호사한테 맡기고 나서는 이걸 아예 남의 사건처럼 아예 까먹어버리고 다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. 마치 변호사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, 변호사가 당사자의 사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는 겁니다. 자, 우리 구독자들은 좀 똑똑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한테 사건을 맡기시는 그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맡기고 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런데 대다수의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신경을 잘 안 쓰는 분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. 자, 아무리 훌륭한 조력자를 세워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 당사자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단계별로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주도권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단계별로 그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크게 경찰 조사 준비할 때, 그리고 의견서 제출할 때, 공판 절차를 준비할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여러분들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? 변호사일까요? 여러분이겠죠. 그 사건을 직접 겪은 당사자는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죠. 변호사는 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에게 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견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존하듯이 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. 자, 첫 번째 경찰 조사 전에는 이런 사실관계들을 잘 준비를 하고 가야 됩니다. 자, 이때 변호사님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하면서 이 사실관계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. 이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팁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요, 말로만 이렇게 변호사님께 얘기하고 이게 아니라 문서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.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가안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. 그때 사건에 몇 월 며칠 이때 사건이 있었지. 처음 그래서 딱 떠올라서 정리하는 그 안이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. 처음부터 완벽한 안이 나오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놓고 시간 날 때마다 3일 뒤, 일주일, 그때마다 계속 이 안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. 그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.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빠바바박 기억이 다 나는 게 아니에요. 처음엔 일부가 기억이 날 수 있고 이 부분은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부분은 빠져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. 자다가도 떠오를 때가 있고, 그러면 일어나서 노트북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. 이때 이런 부분이 있었다. 그래서 그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 나가는 거예요.
그리고 또 증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뭐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? 했을 때 증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그렇게 말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뭐 CCTV가 있었던 것 같아. 아니면 그 어떤 현장에는 CCTV 없었다 하더라도 맞은편에 있는 가게에 CCTV가 있었던 것 같아 라는 게 떠오를 수 있다거나, 아니면 그때 뭐 얘기했던 사람 중에 증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, 뭐 이런 게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. 이런 것들을 계속 그때그때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를 문서로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더 훨씬 수월하고 이걸 잘 정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도 전달 드릴 때 훨씬 더 좋은 거죠. 이런 꿀팁 하나 알려드렸고요. 그 다음에 또 의견서 작성할 때, 자, 많은 분들이 그냥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작성하셨겠지라고 그냥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의견서 꼭 변호사님께 보여달라고 하세요. 저는 사건 진행할 때 의견서 다 작성하면 의뢰인들께 꼭 보여드리고 어떤 의견을 구한 다음에 첨삭을 받아서 제출을 합니다. 그럼 의견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법적인 거 여러분들 봐도 잘 모르잖아요. 이거를 꼼꼼히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 법적인 주장보다는 사실관계가 어떤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아요.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변호사님과 충분히 소통을 했지만 그래도 변호사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이런 것들을 뭐 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, 이런 부분들이 의견서에 있다면 꼭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공판기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최후 진술 중요하다고 제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드렸죠. 마지막에 뭐 어떤 옷을 입고 갈지 뭐 이런 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, 그리고 최후 진술을 어떻게 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과 사전에 논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을 입으로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. 소송에서 주인공은 누구다? 바로 여러분입니다. 내 사건이라는 이 영화의 프로도에 해당하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. 잊지 마세요.